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경제TV입니다. 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 381번째 시간으로요. 네, 나스닥 상장사 캡티비전이 이후에 지금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22일날 2월 22일날 영종도 인스파이어 요즘 핫한 곳 아닙니까? 영종도 인스파이어 하니까 뭐 카지노, 복합문화공간, 뭐 이 축구장 뭐 54개짜리네요. 엄청난 부분인데 여기 캡티비전이 그 지글라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게 우선 지글라스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이게 카타르 뷰 병원에 설치된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뷰 병원에 보면 요렇게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유리 사이에 LED가 설정되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막 LED가 이렇게 점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연결을 전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회로처럼 설계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투명성을 100% 유지하면서도 네, 밤 되면 미디어 파사드가 구현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바깥 요즘은 다 갖다 붙입니다. 이런 걸 요즘 대형 건물을 다 이렇게 하죠. 이걸 커튼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G글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건축물의 외관 유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일단 건축 부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전기전자 제품이니까 전기 부분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년 걸립니다. 각국 나라별로 건축 인허가, 강도 테스트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래서 설치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CG 같죠? 건물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영상이 구현되는, 네. 요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투명성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도 이렇게 영상이 나. 만약에 여기다가 LED 전광판을 달아, LED 전광판이야 뭐 대형 TV니까 사실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미디어 파사드 소재라서 다른데 대형 LED 전광판을 달아버리면 일단 뒤에 창문이 없겠죠. 창문이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기 요금이 무지무지 나오죠.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해보면 상상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비용도 어마무지합니다. LED 전광판은 비용도 굉장히 크고 당연히 고장도 잘 나죠. 중도의 모래바람, 뭐 따사로운 햇빛, TV를 바깥에 내놓으면 고장나죠.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LED 전광판 여러분이 삼성동 가면 근사해 보이지만 광고를 풀로 돌리지 않으면 그 다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웅웅거리, 열이 많이 나니까 또 팬을 돌려야 되잖아요. 웅웅거리니까. 그럼 팬을 웅웅거리면 뒤에 근무를 못하죠. 이런 문제점들이 기존의 전광판들이 있으나 이건 물론 이건 TV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G글라스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마치 CG 같지만 이런 영상이 나온다, 구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소재군요. 자, 이런 소재가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요즘 핫 플레이스입니다만 이건 입구입니다. 입구니까 지금 4월부터 가동이 된다 하네요. 지금 이 영종도는 아무래도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 문제는 인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이 된다 하면 뭐 우리가 2, 4분기 내는 가동된다 보면 이제 인스파이어 들어가실 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투명한 유리입니다. 투명하죠. 근데 해지면 바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LED 전광판을 달아버리면 아주 건물 버리겠죠. 흉물스럽겠죠. 그래서 낮에 투명하게 있다가 해지면서 화려하게 되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국의 그 카지노 리조트 하는 모히건, 라스트 모이칸, 우리 기억나시죠? 미국에는 그 카지노 하려면
이렇게 그 인디안 쪽이랑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7개, 미국에 7개 카지노 리조트를 하고 있고 해외에는 첫 진출한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 카지노도 진출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00 스퀘어 미터인데 요 정도 되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는데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소재는요. 대충 한 60억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500 스퀘어 미터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인 게 사우디 리야드의 스타벅스, 이게 웬일입니까? 1100 스퀘어 미터, 상당히 큰 크기죠. 1100 스퀘어 미터면. 그래서 여기 한국 디자인 건축은 맥스그룹이, 이 맥스그룹이 지글라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럽니다. 지금 설계 단계다 하는데 이미 지글라스는 선적이 끝났다. 그거 하는데 일단 요 정도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글라스가 쫙 있고 밤 되면 영상이 쫙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가, 우리가 말하는 서벅이 여기 입점한다 하는 후문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우디 리야드, 자, 이 집이 보면 여기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장사 중에 변압기 회사들이 실적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우디 네옴시티가 유리도시 아닙니까? 유리도시. 당연히 이런 이 동화 같은 유리도시에는 이런 투명한 지글라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공식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이건 작년 12월, 2023년 12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 공급업체로 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물산, 그다음 현대건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 번째로 지금 캡티비전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 지난 2월 달에, 2월에 그 사우디 큰 펀드에서 캡티비전이 공장이 평택에 있어요. 다녀갔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들 등장하는데, 근데 캡티비전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캡티비전이라는 회사는 나스닥 상장사인데, 경영권은 여기에 제규어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규어 파트너스가 한국에 있는 그 글람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 공장이 평택에 있습니다. 생산 기지가 있는 평택에 있는데 이걸 인수해서 나스닥의 스펙에 합병 상장한 것이 캡티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생산 기지가 있고 경영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 우리는 이게 1호입니다. 이런 사례가. 그래서 첫 사례니까 굉장히 저는 초미의 관심사, 항상 첫 사례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사진들이 7명 중에 6명들이 매우 빵빵하더라. 그래서 회장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 마이클 벌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되는 게 결국 미국에서 이 이사진들이 지글라스를 어떤 빌딩에 적용을 하느냐. 저는 대형 빌딩 한 군데만 하면 끝난다고 봅니다. 랜드마크 빌딩 한 군데만 하면 영업할 것도 없어요. 설치만 되면 다들 그게 홍보가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핫코프 같은 경우는 요토 부동산 쪽이고요. 엔데버, 이쪽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들어있는 엔데버,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장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미 이 지글라스는 공연장에는 많이 들어갔어요. 등등을 해서 이 이사진들이 올해 정말 이제 지금 사우디도 중요하고 다우도 지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이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전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서 이제 올해 이제 서서히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된 일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은 아주 초기 상황이다. 그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지금 상당히 초기 국면인데요. 최근에 좀 상승 후에 제가 작년 12월에 좀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상승 후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고 건강한 숨고르기죠. 자연스럽고 건강한 숨고르기, 아직 초기다 하는 거고, 지명도는 아직은 낮다. 좋은 거는 이게 나스닥 상장사기 때문에, 첫째는 당연히 미국의 로빈훗들도 미국에서 이제 알려지면 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서학개미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에서의 랜드마크에 가시화될 경우에는 수요가 풍부해서 좀 폭발적 상승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로, 좀 큰 그림으로 1호 기업이 어떻게 될지, 미국의 사모펀드란 거는 뭐 우리가 사모펀드의 목적은 뚜렷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가치를 인수를 해서 이걸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에 그 비싸게 매각하는 게 사모펀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과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추적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